자기들끼리는 정말 열심인데 하나도 몰입이 안 되는 이상한 영화 PMC 더 벙커 리뷰입니다. Can you make it happen? 북한과 미국이 화해 모드를 통해 관계가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차세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악으로 재단하고 비무장지대의 한 지하 벙커에서 A-헤비 지휘하는 용병단에게 비밀 작전을 맡기는데요. 그러나 일은 꼬이게 되고 끝없는 대치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현상금과 정치적 상황 그리고 생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액션 영화입니다. I'm not coming alone.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PMC 더 벙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독특한 컨셉의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공식대로 뻔하게 만들어지는 영화들보다는 조금 실패하더라도 어쨌든 다양한 시도, 좀 재밌는 시도들을 하는 영화들을 보는 게 저는 좋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대박이 터지기도 하고 가끔은 망작 영화제에 출품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조작된 도시 같은 경우도 했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PMC 더 벙커는 차라리 시도조차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영화가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말이 안 돼요. 물론 정말 말이 안 되는 어떤 그 가상의 상황을 예를 두고는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영화의 설정을 제외한 나머지들도 다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캐릭터입니다. 주인공의 성격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돈에 움직이는 용병인데 어쩔 때는 동료는 살려야 돼 라고 했다가 바로 그 다음에는 동료를 버려야 우리가 살아 라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또 그 다음에 또 동료를 살려야 돼 또 그랬다가 동료를 버려야지 우리가 살아 동료를 살려야 돼 동료를 버려야 돼 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엉주님이 좋아하시는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아니에요.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거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완전 개 쓰레기 진짜 호로 자식의 악당 새끼야. 근데 자기 새끼한테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버지 이런 거 완전히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모습이든 충분히 관객들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한 모습을 가진 캐릭터를 입체적인 캐릭터, 입체적인 성격이라고 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 여기 주인공은 그냥 개새끼 지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었다가 버렸다가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무슨 현타가 왔는지 막 착한 척을 해. 근데 또 막 그렇게 착한 척을 하다가 또 횟가닥 돌아요. 사실은 그게 이 주인공의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기는 해요. 심정의 변화가 있는 장면들이 뭔가 관객들이 봤을 때도 그래 어쩔 수 없지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라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묘사가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영화도 약간씩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격을 굳이 이 영화의 중요한 설정으로 잡았어야 했나라는 의구심마저 굉장히 들었어요. 기본적인 성격 자체를 관객들에게 납득을 못하니 결말에서의 벌어지는 그 상황 자체도 그냥 웃길 뿐이고 더 나아가서 결말에서 주인공이 하는 선택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주인공의 그런 성격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 상황에 처해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거든. 그런데 굳이 그런 성격을 가진 캐릭터를 설정을 했어야 했나 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설정인 거죠. 의미가 없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습격을 당하고 주인공도 다치고 혼자서 상처를 치료하고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상처를 치료하는 장면을 이렇게 정말 쓸데없이 길게 보여줄 이유가 있나요? 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길게 보여줘서 그냥 다 삭제하고 한 5초, 10초 정도로만 줄여도 그만인 장면인데 그걸 왜 그렇게 길게 보여줬나? 그 장면이 이 주인공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면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장면이 엄청난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긴장감이 대단한 장면조차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영화를 볼 때 액션 영화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보러 가는데 그냥 상처 치료하는 장면만 더 많이 나오거든요. 또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협소한 곳에서 전투를 하는 전문 용병들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에게 하나도 감수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좁은 복도에서 대치한 상태로 서로 저쪽에서 총 쏘고 이쪽에서 총 쏘고 계속 총알이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총알 낭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협소한 공간의 어떤 매력을 잘 살린 볼거리의 액션도 아니죠. 그냥 보면 야 쟤네들은 대체 총알을 얼마나 가지고 갔길래 저렇게 하루 종일 2시간 내내 총만 쏘고 있냐? 뭐 다 주윤발이야? 라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특공대만의 액션, 뭔가 용병대만의 액션을 보여주려면 어떤 그 무대의 동선이나 그 캐릭터들의 어떤 작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문적으로 보여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쉬운 액션이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역시나 그뿐만이 아니죠. 뭐 지하 벙커 이 배경의 지도가 다 관객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저는 왜 주인공들이 탈출을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벙커가 단방향으로 되어 있는 벙커면 그냥 주인공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뒤로 돌아서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구조가 아니라서 도망을 못 간다면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줬어야죠. 알려줘야 된다고요. 정말 최소한의 정보 아닙니까? 예? 보다 보면 야, 쟤네들은 그냥 뒤로 빠꾸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은데요. 여기에 나오는 카메라 그 어떤 소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공인데 이게 사람이 드론으로 조종을 하는 그 움직이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대원들 대신 먼저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살피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인데 영화를 중간쯤 보시다 보면 아무도 이 카메라를 조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카메라 드론이 알아서 좋은 앵글을 잡고 알아서 캐릭터들을 다 바스트샷, 풀샷, 클로즈업으로 다 보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조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저렇게 혼자서 움직이나 해서 혹시 인공지능 자동 모드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는 그 화면에 조그만하게 여기 이렇게 AT라고 써 있더라고요. 뭐 오토를 뜻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주인공이 조종하는 드론에도 AT라고 써 있어요. 이 뭐지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영화가 무슨 1인칭 시점으로 찍은 그런 뭐 하드코어 헨리나 뭐 그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그 CCTV 드론 카메라의 앵글을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조종해야지 움직이는 이 드론 카메라가 아무도 조종하지 않는데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설정의 오류까지 막 5개 T를 막 팍팍 묻혀가면서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스스로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이 영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액션 영화가 아니에요. 뭔가 뭐 CIA랑 뭐 정치적으로 휘말리기도 하고 뭐 그런 쓸데없는 내용. 그러니까 관객들이 흥미로워하지 않는 내용들이 전부라는 거죠. 또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들 역시 주인공들끼리 다 설명해 줍니다. 정말 친절하게 마치 그 우리 그 선생님들이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저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거야라고 마치 답을 다 알려주는 것처럼 관객들이 생각할 거리 하나도 던져주지 않고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줍니다. 쉬운 이야기가 왜 단점인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쉬운 이야기가 단점이라는 게 아니라 이 영화는 협소한 공간에서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린지를 관객들이 막 의심하고 맞춰야 되고 또 그러다가 어떤 뭐 뒤통수도 맞고 하는 밀폐 공간 서스펜스 스릴러예요. 그렇다면 관객들과 밀고 당기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어서 관객들이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말도 안 되는 것만 지적을 하는데 이 영화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벙커에 이렇게 폭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 지들끼리 짜고 폭격을 한 거래. 그런데 이 벙커 안에는 주인공이 속해 있는 용병단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 측에서 부른 또 다른 용병단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폭격이 떨어질 첩보를 다 알고 있었잖아. 그랬는데도 걔네들이 적 용병들이 있는데도 왜 폭격을 했죠? 적 용병단이 폭격이 떨어질 걸 알았더라면 갑자기 대치 중인 상황에서 어느 순간 아무 말도 없이 뭐 철수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주인공들이 이건 뭐지? 쟤네들은 왜 갑자기 피하는 거지? 이건 무슨 속셈이지? 하다가 뭐 당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의 밀당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벙커의 구조만큼이나 이 영화의 이야기도 아주 단순하고 선형적이라 그런 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단순한 이야기다 보니 뭔가 독특한 스타일의 연출만 열심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엄청나게 속빈 강정이라는 거죠. 자꾸 말이 안 되는 것만 지적해서 죄송한데요. 이 북한 지도자에게 이렇게 생체 신호를 보내는 팔찌가 이게 있어요. 그거를 미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외부와 통신이 안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화는 안 되는데 또 미국 CIA랑은 화상 통화도 하고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문 용병대인데 제대로 된 위성 통화 따위도 없다는 게 참 나는 이게
뭐 여기가 뭐 땅굴 뭐 한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말이 안 돼. 뭐 말이 정말 안 돼도 재밌게 보는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 같은 거는 무슨 막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고 막 잠수함이랑 싸우고 야 보면서도 아유 이놈들아 구라를 쳐도 적당히 쳐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재밌게 보잖아요. 왜? 볼거리에 몰빵한 영화니까. 볼 때는 재밌게 보고 나와서는 에이 말도 안 되네 하지만 뭐 재밌었어 라고 하게 되죠. 근데 이 영화는 그냥 보는 동안에도 그냥 저거는 내가 생각해도 저게 아닌데 저거는 저럴 필요가 없는데 쟤네들은 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각본의 연출력에 구멍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선균 씨가 맡은 배역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요 도대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물론 극 중에서 의사니까 뭐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전문 용어의 뜻은 모르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간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 말도 안 되는 각본, 말도 안 되는 연출, 그런 뭐 상황, 설정, 뭐 하여튼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팩트 체크하듯이 요목조목 따져보면 정말 말이 안 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에 몰입을 할 수 없는 영화였고요. 오로지 연출 스타일에만 취해서 정작 막았어야 할 구멍도 못 막은 거기다 액션 역시도 하나도 고민하지 않은 또 거기다가 불필요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나 때우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이런 새로운 시도조차 굉장히 저평가되게 되거든요. 자, 이 영화 역시 제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빈센토님께서는 본격 감독이 배그하고 만든 영화. 아니요, 제 생각에는 배그보다는 뭐 콜 오브 듀티나 뭐 메탈 기어 솔리드나 뭐 하여튼 그런 류의 연출력이 좋은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런 게임이 앞으로 추후에 이제 출시가 된다면 시네마틱 영상 감독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넓적보리 황새님께서는 P 팝콘, M 먹으면서 보면 토함, C 씨발. 다크나이트 고담님께서는 세계 최고 용병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면 오프닝에서나마 그들이 제3국에서 현상금 사냥을 멋지게 푸는 연출을 넣어 관객에게 훗 봤지? 우리 이 정도로 쩌른 애들이야 하고 시작을 열었어야 했다고 봐요. 그래야 팀원이 하나씩 죽을 때마다 세계 최고의 용병팀이 몰살을 당할 정도로 이 작전이 고단한 임무구나 라고 관객들이 그들에게 애정을 붙이고 몰입할 수 있을 부분이었을 텐데 말이죠. 너무 그 좁은 공간에서 거기서만 뭔가를 해야지라는 어떤 그 각본의 테두리와 그 함정에 빠져서 더 풍부하게 보여줬어야 될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어설퍼진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퀸킬러님께서는 하정우 씨가 워낙 먹방을 잘하시잖아요. 이번에는 영화를 통째로 말아드시네요. 하다 이제 작품 먹방. 제키방님께서는 매번 어지러운 앵글 활용한 영화 비판하는 리뷰만 해서 눈이 익숙해졌는지 이 영화는 어지럽다는 느낌 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영화 앵글이 그리 어지러웠나요? 앵글이 어지러웠다기보다 그 CCTV 들어온 시점이 너무 과하게 많고 왜곡이 심하다 보니까 아마 극장에서 봤을 때는 눈이 상당히 피로했을 것 같습니다. 태율님께서는 결국 자기 혼자 살아남은 무능력한 리더, 불쌍한 킹, 난잡한 방구석 액션. JTBC 방구석 일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트레일러 영화를 잘 정리해주는 영화 전문 유튜버 엉준님이 올려준 영상으로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민님께서는 더 테러라이브에서의 장점이 이 영화에서는 단점으로 적용된 영화였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공간에만 몰두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설정과 불필요한 장면들로 넘쳐나는 영화가 만들어진다.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바디플래너 테이님께서는 하정우의 더 테러라이브 후속작 지하상가 편인 줄. 또 지하상가 하면 또 대전 지하상가죠. 방성욱님께서는 난 재미있게 봤는데 다들 재미없다는 영화 유유. 재밌게 보신 거는 좋은 거예요. 뭐 남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나 혼자 만족했으면 됐지, 그죠? 아이반 빅터님께서는 새로운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할리우드 B급 영화 냄새가 났다. 사실 이런 류의 장르 영화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B급 영화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저도 보면서 그런 걸 느꼈고 뭔가 영화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재밌게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이 시도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듬고 조금만 더 공들여서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제 영화 리뷰에서는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도 받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탭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참고로 미키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잘 자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